관련인데 지금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도 지난번에 인도의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그 우리나라 자주포 이거를 사가지고 가셔갖고 되게 만족해 하셨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저 올라타고 있는 그러니까 저 사진요. 근데 굉장히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포가 굉장히 지금 성능도 좋고 호평을 받고 있어서 호주에서도 지금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이 이게 수출 효자 상품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야죠. 근데 이제 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반도체 초강대국이 된 것처럼 네. 사실 아까 항공산업 얘기했는데 항공산업도 우리가 초강대국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네. 이게 뭐 대중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탑 한두 개 회사 것만 다 사다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보잉 뭐 이런 것만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무기도 다들 미국산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럼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미국 그 비행기 성능이 거의 버금가지만 가격은 반값. 진짜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이 그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비하면. 왜냐하면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은 이미 이제 지금 화성을 지나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더 첨단 산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공략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질문 대답하기 전에 네. 혹시 탱크, 자주포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진짜 밀떡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탱크는 직선으로 쏘는 거고 네. 자주포는 이렇게 곡선으로 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를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 뒤쪽에다 이렇게 쏠 수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하여간 그런 거고 이 K9 자주포가 진짜 좋긴 좋아요. 그래요? 네. 잘 만든 거고 현재 뭐 인도에도 이미 이제 뭐 100대가 들어갔고 뭐 이제 호주에도 네. 이렇게 호주도 지금 거의 성사됐나? 성사된 단계는 거의 된 단계로 들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자주포를 사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비싼 무기들은 보통 20-30년 쓰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이게 정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AS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한 15년 정도 되면 이 무기를 완전 해체해요. 부품을 하나 단위까지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다시 또 그 리퍼비시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 수준으로 다 해체한 다음에 그걸 다시 다 조립을 해요. 그러면 그땐 비용이 안 드나요?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걸 파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핸드폰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 20년 쓴다고 쳐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네. 다시 조립하는데 그때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인데 삼성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옵션을 줘요. 네. 선생님 이거 배터리 성능이 좀 떨어졌는데 최신 배터리로 뭐 한 3만 원 더 내시면은 갈아 끼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해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 하자 그러죠. 3만 원 더 내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15년 지나면 기술이 엄청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되면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해서 다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15년 만에 한 번씩 거의 다 완전히 다 해체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 전에도 부분 이렇게 고치고 뭐 하고 이런 그런 수리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죠. 네. 그런 비용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너 팔아먹듯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무기 같은 걸 구매를 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네네. 입찰을 할 때 최저가 이렇게 막 써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입찰할 때 초기 구매가만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생애 비용, 이게 전체 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K9 자주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방산업계가 워낙에 이제 그 시장이 좁고,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좀 판매 마인드 전략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없었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이미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고, 최근에 우리도 좀 그런 마인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네. 전문 그런 셀러들이 붙어가지고 저런 걸.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판매 수준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직은 우리나라 태동기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찾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도에 저거 판매함으로써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눈에 뭐 이리떼라고 그랬나? 우리나라를. 왜냐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국경 분쟁이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네. 참 재밌는 게 국제관계가 네. 핵무기만 놓고 보더라도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고 뭐 독일도 하고 뭐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만드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러시아가 만들었잖아요. 러시아가 만드니까 불안하잖아요. 영국이 만들어요. 그렇죠. 영국이 만드는데 영국은 이제 프랑스는 영국의 전통적인 라이벌이잖아요. 네. 적국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일본하고 그런 관계랑 비슷해요. 적국은 아니지만 라이벌 관계에서 믿을 수가 없어. 네. 거기다 프랑스는 러시아도 걱정이 되고 영국도 걱정이 돼. 프랑스 만들어.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은 또 러시아가 걱정이 돼. 중국은 사실 미국도 걱정했지만 러시아를 더 많이 걱정.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중국하고는 또 뭐 어디가 문제냐면 인도가 또 그쵸. 국경 분쟁이 있어요. 네. 인도가 핵을 만들죠. 인도가 핵을 만드니까 또 인도하고 걱정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렇죠. 파키스탄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만드니까 물론 이제 파키스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뭐 이제 이슬람권이 이렇게 그쵸, 좀 이제 그쵸. 있으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이 만드니까 또 이란이 우리도 만드는 게 지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관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국가들 간의 어떤 갈등 관계 뭐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러 나라들과의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나이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1대1 관계, 네. 1대1 관계를 놓고 보면 다른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있는 격차를 줄이거나 기존에 있던 격차를 늘려가고 있는데 아마 유일하게 인도하고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을 거라. 중국과 인도가 관계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직관적인 그 감으로 보는 거예요. 자, 미국하고 보세요. 옛날에 미국이 핵을 갖고 있던 나라에 중국 굉장히 뭐 낙후돼 있던 그 관계에서 보면 지금 거의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나라. 네. 일본도 옛날에 미국보다 앞서 있었지만 중국보다 앞서 있었지만 중국이 다 초월했고. 자 보면은 중국이 뭐 경제로 보면 하나씩 추월했잖아요. 그쵸. 독일도 추월하고 뭐 그래서 일본도 추월하고 이제 지금 마지막 미국만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도 곧 추월할 태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급격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경제 규모로 이제 종합 국력으로 따지면 미국이 1등, 네. 일본이 2등,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주주해서 중국 이런 식이었는데 중국이 하나씩 하고 독일 치고 넘고 일본 치고 넘고 해서 지금 2위, 1등을 곧 넘어갈 것 같은 2등. 근데 중국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도 거의 못지않아요. 인도는 그보다 더 훨씬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인도가 이미 쭉 올라와서 거의 지금 세계 뭐 5, 6, 7위권일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맞아요. 곧 무섭게 성장하더라고요. 몇 년만 있으면은 인도가 독일을 제치고 일본 다음으로 갈 거고. 뭐 한 30년 후에는 일본도 제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위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인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인도랑 손을 잡아야 중국을 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펴고 있고 최근에 우리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이제 쿼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쿼드라는 말 쿼드. 자체가 지난번에 네 개라는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거기 네. 이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네.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그 안에다 놓고 포위하는 전략인데 거기도 인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비동맹 국가의 중심 국가였고 미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소련하고 친했던. 그렇죠. 그래서 네. 북한하고 엄청 친하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 자본주의가 확 발전되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었다기보다는 미국에 굉장히 좀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인도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